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봅니다. 오늘도 0.4%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빠지잖아요. 그럼 일주일 정도 횡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월요일 날 어느 정도의 강세 구간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는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월요일 날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다면 횡보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요, 여기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요즘의 규모로 봐서 8조 가지고 대형주예요 이렇게 보긴 그렇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산업군이잖아요. 이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거래하는, 그리고 원체 큰 규모를 거래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규모가 크지만 대당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삼성중공업도 못지않게 크다. 그리고 배라는 건 사실상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월봉을 통해서 보면 2013년, 14년에 고가를 찍고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가가 나온 건 2020년 3월이지만 사실상 3,000원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쪽 고가는 3만 원대이기 때문에 90% 정도, 90% 이상이 빠졌다는 그냥 아예 휴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딱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조선주 망했다. 저 조선주는 망했다. 그렇죠. 그냥 조선업종 자체가 망했다. 왜? 부피가 줄었으니까. 교역 물품들에. 그렇죠. 그렇다고 배를 안 쓰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거래돼요? 정부에서 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다. 그렇죠.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사양산업이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양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이 붙었고 그 경쟁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저가 수주로 밀고 들어오던 그런 뭐 2010년 초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장기 적자를 봐왔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 끝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조선주는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가 지금 비싸죠. 1360원. 오늘 뭐 꽤 큰 폭으로 빠졌는데 고가 따지면 한 1400원 정도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 위기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이라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환율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뭘 하고 있어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400원의 달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달러가 올라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즉 금융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금융권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가 높아서 얻을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긍정적인 요인들, 그렇죠? 환차 손이 아니라 환차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를 조선주로 보는 겁니다. 왜? 반도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바이오 여기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하고 파생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파생되어 있는 종목이 뭘까? 소비재 하나 붙일 수 있고요. 근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수입해야 되니까 환율이 높은 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중국에 대한 뭐 해제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화장품 쪽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북미 쪽 수출이 가능한 쪽들, 북미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쪽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쪽들, 즉 환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그 개척에 대한 부분도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당연하고 바이오 당연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좀 빼더라도 조선주는 여기서도 붙일 수 있다. 왜? 경쟁이 이제는 없고, 있긴 있지만 미국에서 눌러주고 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경쟁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고 교역량 자체도 늘었지만 부피가 줄었으니까 굳이 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반도체를 보내는데 배로 보낼 수 없잖아요. 비행기로 그냥 보내지. 그쵸?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선주를 봐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 고가 구간에서, 그쵸?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지금 중요한 건 타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FLNG 해양 플랜트, 그렇죠? 이런 쪽 해양 플랜트 쪽에 수급, 해양 플랜트 쪽에 실적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폭발할 때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조선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주의 실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선가하고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선가를 그냥 지표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그럼 주가 계속 올라요. 근데 이거는 발주가 들어오는 물량, 어느 정도에서 딱 비싸지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발주가 또 멈추겠죠. 근데 퇴역하는 배는 계속 생기겠죠. 이런 부분이 밀려 들어오고 한번 밀려 들어오면 가격이 한번 형성되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까지 발주가 조금씩 지연되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해양 플랜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바다의 공장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 그러니까 배를 수주하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뭐 부가가치라기보다 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을 해야 되는 그런 본업이 아니에요. 물론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강자긴 한데 원래 그 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양 플랜트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대한 건 뭐 건설도 붙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붙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본업이 조금 깨지는 상황에서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딱 해양 플랜트가 들어오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들어오곤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전환되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뭐 팔고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 맞는데 조정받고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 추세가 유지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되느냐, 아니요, 나빠야 돼요. 제가 나쁘다는 건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실적이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실적이 피크를 딱 찍었어요. 근데 주가 선반영이에요. 먼저 가 있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요? 못 올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적자를 계속 보다가 흑자 전환됐어요. 이번에 흑자 폭을 늘려요. 이제 첫 번째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첫 번째 해예요. 순이익단에서는 올해 뭐가 돼요? 2천억대의 순이익을 올려요. 근데 첫 해예요. 첫 해. 그러면 2천억이 맞냐? 적자 규모가 그냥 6천억, 1조 4천억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초입 구간에 있다. 이 끝이에요. 끝. 그렇죠. 더 이상 뭘 봅니까? 하지만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저도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거예요. 단타는 배워서 안 돼요. 단타는 아무리 배워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매매, 그쵸? 이게 나쁜 게 아니라 20% 30%를 내가 기간을 잡고 흔히 뭐 스윙이라고 하지만 이 스윙이 말이 스윙이지 단타보다 길면 그냥 다 스윙이에요. 그리고 단기, 제가 기준하는 단기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구간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원리를 알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원리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였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기간에 빼야 된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려면 가격을 잘 잡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비싸게 잡아야 된다. 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주식 절대 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이나 뭐 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렇게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빠져야 된다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2주 안에 빠질 수 있는지 그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DI입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점, 18%, 22%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는 매매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점. 그렇죠? 제가 오늘 물량을 조금 줄였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저는 이쪽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소폭 물량을 줄여놨고 물량을 줄인 걸 다음 주에 다시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삼성중공업 좋아.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보유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다시 물량을 채우는 구간도 있지만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자. 그래서 이 타점이 효율을 높이기에는 정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고 내가 장기 투자하면 막 2년 본다 3년 본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장기 투자한다고 막 2년씩 3년씩 보유해버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만들지 마시고 짧게 2주 길면 3개월 끝. 그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올라가는 구간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그쵸? 매매하다 보면 대박이 터진다. 75% 며칠? 3일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감에서 8시49분 선익 시스템 완성된 매매입니다. 이건 완료된 매매예요. 4월 20일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인데 선익 시스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29.87%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장 시작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것,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려면 올라가는 걸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지,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